그래서 A, B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고 두 개의 변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뭐 되게 비슷하죠. 요 뒤에 C하고 8, B, C 나머지 앞에 부분은 똑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실 잘 안 와닿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16진수는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좋은 표현법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10진수가 편하잖아요. 16진수는 9 다음에 자릿수가 안 올라가고 16 다음에 자릿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숫자로는 이제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9 다음에 A, B, C, D, E, F 그 다음에 110이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진행되는 게 16진수고 그래서 사람이 볼 때 되게 좀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사람은 9 다음에 바로 10, 11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요 알파벳들, 요 사이 알파벳들 요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주소를 16진수에서 10진수로 형변환하자. 자, 이 %p가 주소 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16진수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면 돼요? %d %d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 주소도 4바이트고요 인트도 4바이트니까 얘를 그냥 주소로 바꾸니까 정수로 바꿔서 보여달라고 하면은 얼추 바꿔서 보여줍니다. 더 정확히는 이 앞에 이렇게 원래 붙여야 돼요. 이렇게 형변환 이렇게 붙이는 거 기억나시죠? 주소값을 정수로 바꿔라. 주소값을 정수로 바꿔라. 자, 그러면은 알파벳 다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좋은 게 여기 앞에는 여전히 똑같고 이 뒤에가 좀 다르거든요. 5644.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제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이 뒤에 4456만 제가 따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44 0x 44 그리고 56은요 대충 한 요쯤으로 잡고 여기가 0x 56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얼마큼 떨어져 있는 곳이다? 12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지금 디스코드 계신 분들 중에서는 2022를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조금 다릅니다. 2022는. 2022 버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고요. 이렇게 하세요. 롱으로 해도 되나? 이렇게 확실한 건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셔서 이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쓰시고 자, 이건 디스코드 2022 쓰는 분들 한해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나오면 이렇게 쓰시고 제대로 안 나오면은 이렇게 쓰세요. 롱롱으로 버전이 달라서 작동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2022 버전에서는 주소가 8바이트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2019에서는 주소를 4바이트로 표현하고 2022에서는 8바이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값도 저처럼 이렇게 12 차이 안 나고 30 몇인가 차이 나실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만 다르지 그 본질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하나의 주소와
또 하나의 주소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좀 가능해요. 뭐가 더 큰 거였지? A가 더 크네요. 그러면은 자, 저는 요거 저희 2019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A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온 결과를 인트로 갖고 와요. 자, 그러면 뭐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자, 요거 3 나오는 거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요거를 캐릭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캐릭터는 이제 바꾼 게 저가 4바이트짜리에서 1바이트짜리로 바꾼 거죠. 일단 보시면은 자, 요거 보이시나요? 주소가 제 주소는 계속 랜덤하게 바뀐다 그랬죠? 항상 같은 곳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계속 바뀌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니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저장되는 위치가 바뀌어요. 저희 주소 값은 바뀔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얘랑 10이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A 주소에서 B의 주소를 빼니까 12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소에서 주소 1에서 주소 2를 빼면 이거는 무슨 의미다? 주소 1과 주소 2의 간격이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 12는 12바이트 떨어진 간격이다. 이 지점과 이 지점 아마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11바이트만큼. 여기에 20이 저장되어 있겠죠? 이렇게. 역시 1바이트만큼. 그리고 이 사이는 12바이트 떨어져 있다. 맞죠? 이렇게 차도 확인해 봤고요. 우리가 주소값을 출력해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를 일단 인트로 하지 마시고 캐릭터로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C의 주소도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게 A의 주소, B의 주소, C의 주소인데 자, 한눈에 확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12 차이 납니다. 19, 7, 12 차이죠. 그리고 요거랑 보시면 307, 295, 12 차이 나죠. 2019 기준이에요. 2022는 요거보다 조금 숫자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간격으로 3개가 늘어져 있다는 건 동일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또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대충 한 요쯤. 그래서 여기가 0x, 만약 여기가 44라고 하면 12바이트 떨어진 56, 또 12바이트 떨어진 68. 여기가 C의 주소가 될 거고요. 30. 이게 저장되어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도 12바이트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몇 바이트다? 도합 24바이트. 맞죠? 한번 볼게요. A에서 C 주소를 빼면 몇 바이트? 24. 그래서 A와 C의 이제 차이는 24 차이가 난다. 그 주소의 거리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몇 번을 실행해도 똑같습니다. 12, 24. 그죠? 주소는 달라져요. 왜? 실행할 때마다 메모리 다른 곳에 저장해 준다고 그랬죠. 랜덤하게. 그렇죠? 근데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함수 안에서 쓰이는 지역 변수들은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만들어준다는 거를 우리가 반복되는 이 실행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추리할 수가 있겠죠. 뭐 몇 번을 해도 계속 12바이트 차이가 나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는 변수를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이런 12바이트 간격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그럼 다음 거 만들어 줄 때는 여기서 또 12바이트 떨어진 곳에 만들어 주겠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지 해볼게요. 해보시면 돼요. D 만드시고 40 넣으시고 D의 주소를 보시면 되죠. 그리고 A에서 D를 빼보면 되죠. 예상하건대 몇 나오겠습니까? 36이 나오겠죠. 여긴 24, 여긴 12. 정확히 36이 나오죠. 12바이트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렇게 정해져 있나봐요. 지역 변수를 우리가 여러 개 만들면 12바이트 간격으로 쭉 연속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첫 번째 주소를 알고 있고 이 세 번째 값을 주소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죠? 아니면 굳이 주소를 우리가 이렇게 얻지 않아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그렇죠? 12바이트씩 떨어져서 만들어진다는 그 규칙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주소랑 이 주소를 알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일단 이 주소만 있으면 여기서 12바이트 점프하면은 두 번째 거 나오고 24바이트 더 정확히는 12바이트 두 번 점프하면 세 번째 게 나오고 12바이트를 세 번 점프하면 총 36 점프해서 네 번째 게 나올 거고 이게 규칙이잖아요. 규칙.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뭐다? 일단 가장 먼저 만들어진 변수의 주소랑 주소값을 12씩 증가시키는 방법만 알면 방금 저희가 해보려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변수 주소 뭡니까? A인데 A라고 해보죠. 그럼 A의 주소 이렇게 A 주소 왔죠? 그 다음에 12씩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주소값을 자 보시면 이게 막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은 12를 증가가 아니라 이거 뭡니까 아까?
감소였던 것 같은데. 자, 죄송해요 여러분, 감소하고 있죠. 이게 A고 이게 B면은 12가 빠지죠. 여기도 12가 빠지고.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A 다음에 B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가 아니라 감소시키는 방법을 알아야죠. A로부터 12씩 감소되니까. 그림도 그러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반전시키면 돼요. 그래서 더 큰 거부터 68부터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2바이트씩 빠지면서. 자, 그러면 A의 주소에다가 12를 빼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냥 12 빼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바로 묶어서 계산 먼저 해주시고 계산 결과 나오면 인트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거든요. A의 주소에서 11을 뺀 값은 요 19922-151. 자, 뭐랑 똑같습니까? 두 번째 변수의 주소랑 똑같죠. 됐죠? 그 다음 24. 자, 두 번째 거 똑같고요. 요거는 세 번째 거랑 똑같죠? 네 번째 거 36. 똑같죠? 자, 요 밑에 세 개 똑같죠? 그죠? 근데 저는 B의 주소, C의 주소, D의 주소를 여기서 출력한 적이 없습니다. 찾은 적이 없어요. 그죠? 단지 얘가 12바이트씩 간격을 유지해서 변수를 만들어주니까 가장 먼저 만든 거에서 12씩 빼면은 다음 거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고 해본 건데 공교롭게 이거랑 똑같죠? BCD 주소랑 이거랑. 자, 그럼 끝났죠? 그럼 주소 알고 있으면 주소 찾아가면은 그거 값 나오잖아요. 해볼까요? 자, 요거는 주소 값인 거고요. 자, 요 인트 잠깐 지우고 자, 여러분 요거 주소죠, 요거. 이 앞에다 이렇게 별 붙이면 찾아가겠죠. A까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A의 주소잖아요. 근데 얘도 사실 우리가 따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죠? A에서 0 빼면 그냥 A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거는 사실상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A의 주소에다 별 붙여서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아니면 이 표현이 좀 불편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포인터를 하나 마련해 놓고 여기다 A를 먼저 저장을 했어요. 여기 있던가? 그 다음에 이걸로 대체해도 돼요.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죠. 포인터 변수를 썼냐 그냥 주소를 직접 바로 썼냐의 차이인데 요거랑 요거 밑에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제 위에 거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요 위에서 요거 아까 A, B, C, D 주소 똑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찾아가면은 정확히 10, 20, 30, 40이 나온다는 거. 잠깐만요. 요거 제가 인트로 했죠?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잘못 읽은 거죠. 1바이트 이용해서 10을 저장했으면 읽을 때도 1바이트를 읽어야 되죠. 이거는 캐릭터형 포인트로 해야 돼. 저 이렇게 10, 20, 30, 40 가져왔는데 여기서 제가 뭐 B의 주소, C의 주소, D의 주소 또는 B의 변수, C의 변수, D의 변수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요거 하나로 찾은 거예요. A의 주소 하나로. 왜요? 메모리가 어떻게 연속되게, 규칙적으로 연속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전제만 지켜진다면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할당이 된다는 전제만 만족하면 하나의 변수로 나머지를 다 찾을 수 있다. 뭘 통해서? 연산을 통해서. 그렇죠? 포인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런 걸 연산이라고 하죠. 포인터의 연산을 통해서 다른 변수들을 찾을 수 있다. 규칙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변수 주소를 기준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규칙적으로 나열된 그 수만큼, 그 간격만큼, 특정 간격만큼. 가장 먼저 만들어진 변수 주소로부터 특정 간격만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나머지를 다 찾을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 굳이 이거 산 다음에 왜 12바이트 떨어뜨리지? 그죠? 그냥 바로 옆에 이렇게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 위시 저장할 이 공간이 굳이 12바이트에서 떨어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얘가 여기 붙으면 참 좋겠다. 여기 붙으면 참 좋겠다. 바로 옆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 1바이트짜리 지금 4개를 저장하고 싶잖아요. 그럼 총 몇 바이트 필요합니까? 4바이트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는 이거예요. 이게 베스트죠. 자, 이러면 메모리 낭비 없죠. 그리고 정확히 같은 간격 1바이트씩 유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한테 야, 규칙적으로 해주는 건 좋은데 해줄 겸 기왕 해줄 거면 이렇게 이상하게 떨어뜨려 놓지 말고 붙여서 해줘라. 어차피 똑같은 1바이트짜리를 계속 나열하는 거면 간격이 똑같지 않을 거냐. 간격이 똑같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홈탄테제 우리가 이렇게 4바이트 사용할 때 4바이트를 이어서 붙여서 만들어 달라고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컴퓨터가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정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붙여서 만들어. 나 1바이트짜리 4개 할 거니까 4바이트를 붙여서 만들어 라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연속된 메모리 구조죠. 자,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요 위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거는 이제 12바이트씩 떨어지는 거 확인하셨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4바이트를 연속적으로 할당해줘, 만들어줘, 할당해줘, 똑같은 말입니다. 마련해줘. 자, 이게 왜 4바이트냐면 캐릭터 4개 들어가야 되니까 4바이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4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해줘. 단 어떻게? 연속적으로. 됐죠? 그리고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적으로 자료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열 구조라고 합니다. 배열 구조는 어떤 구조예요? 그러니까 배열 하나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조다? 연속된 거. 연속된 거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ARR이 정말 4바이트인지 궁금하잖아요. 사이즈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10개짜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캐릭터 10개 들어갈 수 있으려면 몇 바이트 필요해요? 10바이트 필요하잖아요. 10바이트를 이어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ARR의 크기는 뭐다? 1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바이트짜리 말고 4바이트짜리 3개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총 몇 바이트 필요해요? 12바이트 필요하죠. 12바이트 이렇게 많이 하달라고 하면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인트 3개짜리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트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 3개 들어가려면 12바이트 필요하잖아요. 컴퓨터가 그걸 계산해서 마련을 해줘요. 너 인트 3개 필요해? 그러면 12바이트 연속해서 만들어줄게. 너 캐릭터 10개 필요해? 10바이트짜리 10개 연속해서 만들어줄게. 만약 이걸 이렇게 하면은 너 캐릭터 12개 필요해? 그럼 12바이트 마련해줄게. 그래서 메모리 이렇게 할당을 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크게, 그렇죠? 연속된 방식으로 할당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료량에 따라서 자료량의 크기랑 길이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똑같이 요거 아까 위에서 우리 변수 이렇게 4개 만들었잖아요. 이번엔 캐릭터로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 배열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연속된 메모리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변수의 주소. 이거를 뭐 첫 번째 주소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특정 간격만큼 이동시키는 방법. 이거 뭐예요? 이거 포인터 연산이죠. 포인터 더하기 빼기. 여러분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RR 얘를 가지고 똑같이 해볼게요. 이 ARR이 그럼 이 ARR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ARR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변수의 주소. 첫 번째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연속되게 4바이트를 마련해 줄 거 아니에요. 이 시작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여기가 0x10이라고 하면 시작 주소가 그러면은 이 ARR의 값은 뭐다? 0x10이 되는 거겠죠? 진짜로 0x1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곳에 마련이 돼서 이 시작 지점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가 있다면 그 ARR의 값은 그 주소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 주소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소값에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막 옮겨 다닐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 메모리 구조 잘 떠올리셔야 돼요. 요거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소는 뭐겠어요? 0x11이 되겠죠. 여기는 0x12, 여기는 0x13. 1바이트씩 간격을 유지해주면 돼요. 조금 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얘가 일단 사실 값은 우리가 의미 없다고 그랬죠? 실행할 때마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값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로부터 1바이트씩 떨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ARR 플러스 0, ARR 플러스 1, ARR 플러스 2, ARR 플러스 3.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이렇게 4개의 주소를 얻은 거라고 보실 수 있죠. 만약에 여기가 ARR이라고 하면 여기가 ARR 플러스 1이죠. 여기는 ARR 플러스 2고요. ARR 플러스 3이에요.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앞에 별 붙이면 어떻게 된다? ARR 0번째면 여기죠. 자, 주소에 별 붙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찾아간다 그랬죠. 여기에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공간을 읽어갈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여기 읽어가려면 하나 읽어갈 수도 있고 2개 읽어갈 수도 있고 4개 읽어갈 수도 있죠.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ARR이 인트형이냐 캐릭터형이냐 쇼트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ARR은 우리가 기존의 포인터 변수처럼 만들진 않았잖아요. 배열이라는 새로운 문법적 형태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ARR의 타입은 여기서 눈에 확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배열은 이제 주소값이기 때문에 결국 주소값은 타입을 가져야만 하고요. 여러분이 이 ARR이라는 변수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 때는 이 ARR의 타입이 이 앞에 적어준 타입은 타입을 따른다. 주소 타입은 배열의 타입을 따른다. 자, 이거 말이 좀 어려우시면은 다시 한번 ARR이 뭐라 그랬죠? 주소값이라 그랬죠? 왜냐면 첫 번째 주소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컴퓨터가 우리가 4바이트 마련해 달라고 하면 마련을 해주고 제일 앞에 주소를 무조건 우리가 필요하니까 준단 말이에요. 그걸 요 이름 안에다 넣어줍니다. 이 ARR이라는 변수에 넣어줘요. 그래서 얘는 주소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모든 주소 타입은 그렇죠? 주소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올바르게 찾아가서 읽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붙이는데 이거는 포인터 변수랑은 다르게 배열 문법이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캐릭터 4개 짜리 배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냥 이제 이 ARR이 주소값이니까 타입은 요거 캐릭터형 타입이다라고 배열의 타입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포인터 타입도.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ARR은 캐릭터형 포인터라는 얘기죠. 캐릭터형 주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ARR에다가 별 붙이시면은 정확히 요거는 뭐예요, 여기? 요 지점으로부터 1바이트 일본은 딱 요거를 가리키겠죠, 이 공간.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요렇게 가리키게 될 거죠. 어디가요? 여기.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10을 딱 넣어주면 여기 이렇게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공간 선택해서 대입했으니까 딱 선택한 만큼을 이용해서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겠죠. 자, 요거 ARR 플러스 1은 어디라 그랬죠? 여기라 그랬죠, 여기. 요거 파란색으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까지 찾아와서 1바이트 읽어가겠죠, 이렇게. 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요거를 20으로. 그럼 여기가 20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녹색도 마찬가지. 여기를 녹색으로 표현하면 여기 ARR 플러스 2가 요 지점이니까 요 지점. 여기서 1바이트 읽어가면 딱 요만큼이죠. 여기다 30. 여기가 40이 되겠죠. 자, 됐죠? 자, 저장했으면 꺼내올 때도 똑같이 꺼내와서 쓰시면 돼요. 프린트로 한번 다시 꺼내서 써볼게요. 자, 여기 이거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똑같이. 자, 그럼 10, 20, 30, 40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저장했던 거 다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요 위에서 하던 행위랑 밑에서 하던 행위랑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죠? 근데 위에서는 우리가 변수명이 4개가 필요하죠. 변수 4개가 필요하죠. 10, 20, 30, 40 저장하기 위해서. 근데 밑에서는 ARR이라는 변수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찾아 들어가면 되니까. 규칙이 있어서. 자, 그러면 어떤 효용성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변수가 10개라고 하시면, 저장할 게 10개라고 하시면, 변수 10개 이용해서 저장하는 거는 불편하잖아요. 변수 이름도 외워야 되고, 코드도 많이 차지하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방에, ARR이라는 변수 하나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연속된 메모리 구조만 만들 수 있으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 배열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뭐 이게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이게 배열이라는 걸 배열이 어떤 건지 사용을 해보셨을 거니까. 근데 그 내부적인 의미가 이렇고요. 실제로 이 표현이 되게 좀 가로치고 막 더하기 하고 별 붙이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을 똑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이 뒤에 오는 숫자를 대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바꿔볼게요. 이 표현으로 두 개가 호환이 되는지. 자, 이 밑에 4개 10, 20, 30, 40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했지만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와도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요. 동일하게 가져옵니다. 이제 배열을 좀 아시는 분들은 드디어 배열 내가 아는 형태가 나왔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증명도 할 수 있어요. 요거 ARR 더하기 0이나 0 더하기 ARR이나 똑같잖아요. 교환 법칙이잖아요. 이거죠. 얘네 자리 바뀌었으니까 얘도 자리 바뀌면 되겠죠? 같은 거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해요. ARR의 0번, ARR의 1번, ARR의 2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편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요, 이 배열을 보실 때 뭐 편하게 0번째, 1번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만 더 정확히는 이게 뭐예요? 다 주소예요, 주소. ARR이라는 주소에서 이동하지 않는 거. ARR이라는 주소에서 한 번 이동한 주소가. ARR이라는 주소에서 2번 이동한 주소가. ARR이라는 곳에서 3번 이동한 주소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도 이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셔도 됩니다. 같은 거라고 이제 항상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익히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배열을 쓰시게 되면, 이런 연속된 구조를 쓰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많아져도 우리는 어떤 딱 규칙된, 규칙성이 있는 구조로다가 데이터를 잘 핸들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위에서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그렇죠? 우리가 주소값이라는 게 있고, 주소값을 얻었는데, 그게 어떤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소들을 여러 개를 봤더니 규칙성이 보이더라. 그래서 어떤 주소에서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다른 주소를 똑같이 만들었더니 그 주소를 찾아가니까 실제로 나오더라. 그래서 포인터 연산으로 다른 주소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자, 근데 포인터 연산을 그냥 하면 의미가 없는데 어떤 변수나 공간들이 규칙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적용해서 점프해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겠구나. 주소 하나로 나머지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연속되게 그냥 일렬로 만들어 버리면 직관적이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메모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일렬된 구조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이제 배열 선언이에요. 배열은 그 구조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주소와 포인터 연산을 가지고 배열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을 하긴 하되 이런 걸 이해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잘 안 될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